오늘의 뉴스를 평택시민신문 3월 첫째 주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3월 4일 최재형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평택시의회가 정당 중심 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초의회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안건을 의정활동으로 풀어가는 기관으로 기존의 평택시의회는 현안이 발생했을 때 관련되거나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 협의에 대응해왔으며 전체적 의결 조율이 필요하면 운영위원회나 의원간담회 등에서 협의해왔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교섭단체는 당론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데 조리가 규정한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라는 구성 조건을 보면 현재 평택시의회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2개 정당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어 2개의 당론만이 존재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의원 수 18명인 의회에서 굳이 교섭단체를 별도 구성할 근거가 되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시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라며 교섭단체 지원 목적의 의정 운영 공통경비 900만원,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업무 추진비 600만원이 편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교섭단체 필요성의 근거로 충분치 않고 지역사회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임시회 상임위에서 통과한 평택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9일 이학수 경기도의원 주최 주관으로 평택항발 전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입법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정수현 평택대 국제물류학과 교수의 평택항발 전 특별위원회의 필요와 역할과 송효진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의 항만과 도시의 부조화 해결, 항만 배후 지역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정수현 교수는 중국 아랍에미리트 미국 항만 기반 물류 플랫폼의 선진 사례를 소개하며 평택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평택항발 전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송효진 교수는 환경정의 관점에서 항만 배후 지역 상황, 주민 수용성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성일 사단법인 평택당 진앙발전협의회 회장은 평택항 발전을 위해 평택항을 거점으로 한 경기도의 지속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김기수 평택시민신문 대표는 평택항 발전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고 평택항 발전특 위를 구성해 경기도의 발전을 선도하는 물류업으로 발전시키는데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종길 전 인천항만공사 부사장은 스마트 항만으로 전환 등 평택항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평택항 발전특위는 비전 수립과 실현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권용숙 경기도 물류항만 정책팀장은 평택항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부 제4차 항만기본계획의 의견 반영을 건의하고 경기자유경제구역청과 도의회 등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좌장을 맡은 이학수 도의원은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기초 삼아 국제무역항인 평택항의 명성과 기틀을 다질 수 있게 입법 정책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29일부터 평택로컬푸드재단과 SPC 삼립의 협업으로 탄생한 평택쌀로 만든 빵이 롯데마트 평택점에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 협업은 평택시와 SPC 삼립 롯데쇼핑이 맺은 평택미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에 따라 진행됐으며, SPC 삼립은 평택쌀을 활용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롯데쇼핑은 전국 100여 개 롯데마트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합니다. 판매가 시작된 제품은 우리쌀 시폰, 우리쌀 카스테라, 우리쌀 모닝, 우리쌀 식빵 등 4종이며 우리쌀 시폰과 우리쌀 카스테라는 밀가루가 함유되지 않아 소화가 잘 되고, 우리쌀 모닝과 우리쌀 식빵은 밀가루에 쌀을 더해 쫄깃한 식감과 구수한 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2월 28일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을 개발해 3월부터 용인과 의왕에 이어 평택 등 10개 시 군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은 현장 대면 결제만 가능했던 기존 아동급식 카드를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으로,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 배달료로 사용 가능한 3,000원의 배달 쿠폰이 월 4회 지급됩니다. 또한 급식 지원 아동들이 근처 이용 가능한 음식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위치 기반 가맹점 조회 서비스와 1대1 질의응답 게시판도 함께 운영해 이용자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계 소식입니다.
오는 3월 31일까지 우다리문화촌에서 박용화 작가의 개인전 공간 그리고 공간이 열립니다. 이번 전시 타이틀인 공간 그리고 공간에서 그리고는 그림을 그리다와 문장을 읽는 접속 부사 두 가지의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시작들은 인간이 인지하고 있는 통상적인 생각을 뒤집고 이중적인 불안한 시대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박 작가는 주변의 공간을 은유적으로 그려내거나 공간에 직접 찾아가는 형태로 작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번 작품들은 동물원의 동물들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쇠창살 풍경들로 나타냄으로써 우리가 현재 어느 위치에 살아가는지에 관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이 밖에도 시청 앞 광장에서 출발해 사연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쳐 흐르는 신의 길을 그린 펜화로 만나는 평택 섭길 풍경, 2024년 평택시 예산 편성안 뜯어보기 7번째 시의회 사무국 송탄 안중출장소 읍면동 수학 불안 관리 프로그램 개발로 교보교육대상을 수상한 김현주 한광여중 교사 인터뷰. 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는 18명 규모의 평택시의회에서의 교섭단체 구성은 갈등과 혼란을 키울 우려가 크다는 이은우 사단법인 평택시민재단 이사장 칼럼. 정부의 수질 관리를 뒷받침할 제도적, 재정적 근거 마련 없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반대하는 이능락 평택농민회 의장의 평택일기 등이 실렸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이 알고 싶으시다면 평택시민신문으로 놀러오세요. 유튜브 채널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